하죠? 요즘 발목 염좌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발목 염좌, 특히 또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발목을 삐끗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흔히 우리가 발목 인대가 늘어났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인대가 늘어났다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쓰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제 발목이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걸어가면서 뭐 계단에 접질리거나 좀 내리막길에서 접질리거나 그럴 때 발목이 주로 이렇게 안쪽으로 접질리면서 바깥쪽의 근육인대들이 파열되면서 좀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발목의 안정성을 잡아주고 있는 근육 힘줄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안쪽 근육들이랑 바깥쪽 근육들이 이 밸런스를 위해서는 1대1로 잘 잡아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목액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근육보다 안쪽 근육들의 볼륨들이 더 커요. 그래서 안쪽으로 잡아주는 안정성이 더 강하게 되고, 바깥쪽으로 잡아주는 근육들이 볼륨이 더 안쪽보다 작기 때문에 얘네가 제대로 못 잡아주면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바깥쪽으로 염좌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목이 어디에 접질러 가지고 이렇게 꺾이게 될 때 1차적으로 발목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확 잡아주려고 하게 되고, 그런데 근육으로 잡아주는 걸로 충분치 않으면은 이 발목 뼈와 뼈 사이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들이 쓰러지게 되면서 손상을 받는 게 발목 염좌라고 말하게 돼요. 발목 염좌의 종류가 얼마나 인대가 파열됐냐에 따라 가지고 1도 염좌, 2도 염좌, 3도 염좌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1도 염좌는 발목 인대들이 미세하게 파열된 경우를 말하고, 2도 염좌는 그거보다 조금 더 파열된 경우, 3도 염좌는 아예 끊어진 경우 를 말해요. 그래서 3도 염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스로 걷는 게 힘들 정도로 통증이랑 붓기나 그런 게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1도 염좌와 2도 염좌를 구분 짓는 게 겉으로 비치는 피멍이 있냐 없냐를 통해 가지고 더 크게 손상된 경우가 2도 염좌, 좀 가볍게 미세한 파열이 있는 경우가 1도 염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발목 염좌에 어떤 치료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목이 꺾이면서 초반에는 근육들이 잡아주려고 하게 되고, 근육이 잡아주는 걸로 충분하지 않으면은 인대들이 틀어지면서 손상을 받게 되는데, 그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1도, 2도, 3도 염좌를 나뉜다고 했어요. 인대가 미세하게 파열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전처럼 인대 조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혈관이 거의 분포하지 않아 가지고 혈류량이 떨어지는 조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파열된 조직이 이전 상태로 이제 다시 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혈액 속에 있는 영양물질들이나 조직 재생인자들이 잘 공급이 돼 가지고 이전처럼 재생이 돼야 되는데, 인대 같은 경우에는 혈관들이 거의 분포하지 않아 가지고 재생인자들의 공급도 떨어지는 조직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두게 되면은 이전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손상이나 염증으로 남거나, 아니면은 이전 조직 상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조직 형태로 이상하게 재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발목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추후에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손상받은 인대 쪽에 혈류량을 몰아줘 가지고 조직 재생인자들의 공급을 더 원활히 해가지고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발목 인대 쪽에 침을 놓으면은 주변 혈관들을 확장시켜 가지고 혈류량을 늘려줘 가지고 조직 재생인자들이나 영양물질들의 공급을 더 많이 해줘가지고 더 빠르게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인대들을 회복시키고, 이거는 침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영양 공급을 통해가지고 조직 재생을 촉진시키는 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자 한다면 자아고약침이라는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아고약침은 태반 성분을 추출한 약침이거든요. 여기에 조직 재생인자들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직 재생인자들을 직접적으로 인대 파열 부위에 주입해주게 되면은 보다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초반에 근육들이 먼저 잡아주려고 하다가 손상을 받게 되고, 근육으로 충분하게 잡아주지 못하면은 이제 인대가 미세하게 파열되면서 손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인대 쪽에 염좌가 왔다는 거, 인대 쪽에 손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근육도 함께 손상을 받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대 치료와 함께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도 굉장히 중요시돼요. 보통 발목 염좌를 치료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발목 손상받은 인대 쪽에 침 치료가 들어가가지고 엑선 리플렉스를 통해서 주변 혈관들을 확장시켜서 조직 재생인자들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가 들어감과 동시에 발목 바깥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도 같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침이랑 전기침 치료가 들어가면 훨씬 더 빠르게 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뭉친 근육, 특히 발목 바깥쪽 인대 염좌 같은 경우에는 장비골근이랑 단비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손상받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근육에 정확하게 침이 들어간 상태에서 전기 자극을 연결해가지고 톡톡 튀게 만들어주는 전기침 치료까지 들어갔을 때 근육도 풀리면서 통증도 더 좋아지고, 또 근육 기능이 좋아지면 인대 쪽의 혈류순환도 같이 좋아지면서 인대 쪽의 회복도 더 촉진될 수가 있어요.
원장님 덕에 아주 정확히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목 염좌의 치료는 몇 번 주기로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네, 보통 이제 아까 1도 염좌, 2도 염좌, 3도 염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후 같은 경우에는 1도 염좌는 가볍게 미세하게 파열된 경우이기 때문에 인대가 이전처럼 좀 회복되는 데에는 1개월 이내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치료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1, 2주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치료 횟수 같은 경우에는 3회에서 6회 정도 잡으면 되는데, 보통 초반에 확 혈류량을 몰아줘가지고 조직 재생 기전을 촉진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매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매일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한 1, 2주 정도, 횟수로 치면은 한 3회에서 6회 정도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도 염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파열이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인대가 이전처럼 회복되는 데에는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에서 길게는 2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횟수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한 10회 정도에서 20회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매일 받다가 점차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빈도수를 좀 줄여가면서 관리 차원에서 받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3도 염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부목 고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초반에는 정형외과에 내원해가지고 깁스나 부목 고정 치료를 받는 걸 권장드리고, 그러면서 침치료까지 같이 병행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기간을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길게는 정말 6개월 정도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이후로도 좀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불안정증으로 남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치료 횟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회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쳤을 때 바로 한의원 오면은 좋겠지만 뭐 만성화되거나 몇 달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그때 한의원 방문해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 발목 염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 있다고 보면 돼요. 어느 정도 초반에가 조직 재생 회복 기전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잘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우리 몸의 조직 재생 기전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주는 침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 이후에라면은 사실은 이제 만성적인 손상이나 염증이나 불안정성으로 간 상태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걸으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위로 더 파급되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쪽, 바깥쪽, 안쪽, 뒤쪽 이렇게 사분면에서 근육이랑 인대, 힘줄들이 쫙 감싸가지고 안정되게 받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을 삐끗해가지고 이쪽에 손상이랑 불안정성이 있다면은 걸으면서 얘가 제대로 재기능을 못하니까 앞쪽이나 안쪽이나 뒤쪽으로 파급되면서 병변들이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바깥쪽으로만 아팠다가 이걸 방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뒤쪽이나 앞쪽이나 옆쪽까지 같이 좀 아파지는 경험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목의 불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걷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쪽에 기능 이상이 생기면 여러 사분면으로 전체적으로 좀 퍼지면서 파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 전반적인 불안정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다친 부위만 치료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불안정성까지 간 경우에는 발목을 사분면에서 쌓아주고 있는 근육, 인대, 힘줄들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기능을 강화시켜줘야지 발목의 근본적인 안정성이 강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특히 다친 부위뿐만 아니라 발목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후좌우에 있는 근육, 힘줄, 인대들의 기능을 다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만든 것보다는 받는 게 훨씬 좋지만, 이게 또 사실 그렇게 좀 만성화된 경우에는 완치에 대한 확신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물론 당장 불편하실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시긴 할 거지만 완전히 이전 상태까지 돌아가긴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낫고, 가장 베스트는 다쳤을 때 초반에 확 치료를 받음으로써 최대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목 염좌에 대한 침치료 시연 보여드릴 건데요. 앞선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목이 주로 삐끗할 때 이렇게 네번 염좌라고 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삐끗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삐끗하게 되면서 바깥쪽 라인에 있는 장비골근, 단비골근 근육들이 먼저 확 잡아주려고 하다가 얘네가 잡아주는 걸로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발목 뼈 쪽에 있는 인대 쪽이 살짝 파열되고 틀어지면서 손상을 받게 되는데, 그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1도 염좌, 2도 염좌, 3도 염좌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파열된 인대 쪽에 혈류량을 늘려줘 가지고 재생작용을 촉진시켜 줄 수 있도록
인대 쪽에도 침 치료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 인대가 염좌, 파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쪽 바깥쪽 라인 근육도 함께 손상되고 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깥쪽 라인 근육도 같이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치료하는 모습 시연 좀 보여드릴게요. 네, 발목 염좌에 침 치료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발목 인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러봐가지고 손상 파열 부위를 파악해가지고 정거비인대나 종비인대나 후거비인대 중에서 좀 파열된 부분들 위주로 집중 치료를 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삐끗한 환자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정거비인대랑 서브탈라 조인트 쪽으로 한 군데만 들어갔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대 쪽에 여러 군데 침을 놔가지고, 흔히 화점자라고 하는데 인대 쪽에 침을 여러 군데 놔가지고 혈류량을 확 몰아주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장비골근이라는 근육에 정확하게 침이 자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장비골근으로는 전기침 치료 하나 걸어볼게요. 이제 전기 자극을 올릴 건데, 장비골근이 실제로 톡톡톡 튀면서 발목이 외번되는 방향으로 흔들리는 느낌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느낌 있으실까요? 톡톡 튀는 느낌이요. 네, 톡톡 튀는 느낌 오죠? 살짝만 올려볼게요. 조금만 강하게 할게요. 네, 이 정도. 네, 지금 보면은 장비골근에 전기침 치료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상으로도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장비골근 라인 따라서 근육이 잘 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당 근육의 긴장까지 풀어줬을 때 인대의 회복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같이 정상화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아프진 않으실까요? 전혀 안 아파요. 그렇죠. 많이 흔들리긴 하는데 이게 그냥 흔들리는 느낌 정도가 드는 거지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고요. 진짜 그냥 흔들리기만 하고 아프진 않아요. 그냥 보통 발목 염좌에는 이렇게 치료가 진행됩니다. 인대뿐만 아니라 이제 근육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발목을 다쳤는데 네. 여기 무릎 쪽까지 네. 침을 놓는 이유가 근육이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 이제 무릎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이 무릎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은 쫙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힘줄로 변하면서 발등이나 발바닥 쪽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발목, 결국엔 무릎 근육이 아니라 발목과 연관된 근육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